잠들기 전 듣는 한 고조 유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2000년 전 중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원전 256년 중국 초나라 폐연이라는 작은 마을. 유태공이라는 평범한 농부에게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유방. 어머니는 아이를 낳기 전 이상한 꿈을 꿨대요.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품에 안기는 꿈이었죠. 아버지는 그날 들판에서 아내 위에 용이 서려 있는 것을 봤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유방이 유명해진 후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유방은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게을렀어요. 형들은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나 밭으로 갔지만 유방은 해가 중천에 떠도 안 일어났어요. 온 동네가 유방을 손가락질했어요. 20살이 되었는데도 직업이 없었고 30살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유방은 돈이 없었지만 폐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첫째, 그는 술집이 웃음바다가 될 정도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어요. 둘째,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거지에게도 부자에게도 똑같이 대했죠. 신분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셋째, 그는 꿈이 컸어요. 비록 현실은 백수였지만 언젠가 나도 큰 집에 살 거야. 아니, 궁전 같은 집에. 그리고 좋은 술을 매일 마실 거야.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이상하게도 유방이 말하면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폐연에는 왕 노파와 무 노파가 운영하는 술집이 2개 있었어요. 유방은 이 2 술집을 매일 순례했죠. 돈? 당연히 없었어요. 전부 외상이었죠. 신기한 건 유방이 오는 날이면 손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있으면 술집에 활기가 넘쳤거든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왕 노파와 무 노파는 가끔 이상한 걸 봤대요. 유방이 술에 취해 잠들면 그의 머리 위로 용의 그림자 같은 게 어른거렸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범상치 않아. 언젠가 정말 큰 인물이 될지도. 그래서 2 노파는 매년 연말이면 유방의 외상 장부를 찢어버렸어요. 수년간 쌓인 외상이 산더미 같았지만 말이죠. 유방이 30살 되던 해 일생일대의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순행을 나온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갔죠. 수천 명의 군사, 화려한 마차들, 위험 있는 깃발들. 그 중심에는 진시황의 황금마차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유방은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대장부라면 저래야지. 옆에 있던 친구가 깜짝 놀라 유방의 입을 막았어요. 미쳤어? 그런 말 했다가는 목이 날아가. 하지만 유방의 눈은 여전히 황제의 행렬을 쫓고 있었어요. 그날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죠. 유방이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백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죠. 폐연의 여태공이라는 큰 부자가 이사를 왔어요. 원래 다른 지방 사람인데 그곳 현령과 사이가 나빠져서 폐연으로 온 거예요. 폐연 현령이 여태공을 위해 성대한 환영 잔치를 열었어요. 폐연의 모든 유력 인사들이 초대되었죠. 접수를 맡은 소아가 외쳤어요. 하례금 1000전 이상은 상석에, 1000전 이하는 하석에 앉으시오. 1000전이면 일반인 1년 수입이었어요. 상석에 앉으려면 정말 부자여야 했죠. 유방은 주머니에 동전 한 입도 없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며 큰 소리쳤죠. 유방 하례금 10,000전 바칩니다. 10,000전. 모두가 입을 벌렸어요. 그건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거든요. 소아는 유방을 잘 알았어요. 이 녀석 또 허풍이구나. 하지만 그냥 웃으며 통과시켰죠. 소아도 유방을 좋아했거든요. 유방이 상석에 앉자 여태공이 유심히 봤어요. 키가 크고 코가 우뚝하고 수염이 멋지게 난 사내. 무엇보다 그 당당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잔치가 끝날 무렵 여태공이 유방을 불렀어요. 자네 정말 10,000전을 가져왔나? 아니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나? 거짓말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언젠가는 만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겁니다. 여태공이 빙그레 웃었어요. 나이가 40입니다. 결혼은 아직입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딸을 주겠네.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여태공의 아내가 펄쩍 뛰었죠. 여보, 미쳤어요? 저런 건달한테 우리 예쁜 딸을? 폐연현령도 우리 딸을 원하는데. 부인,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소. 저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요. 내가 장담하오. 그렇게 유방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사위가 되었어요. 아내 여친은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이었죠. 처음엔 실망했지만 곧 유방의 매력에 빠졌어요. 가난했지만 유방은 아내를 진심으로 아꼈거든요. 42살 드디어 유방이 직업을 얻었어요. 정장이라는 작은 관직이었죠. 정이란 건 심리 정도의 작은 구역이고 정장은 그 구역의 말단 관리예요. 오늘날로 치면 동네 반장 정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유방은 만족했어요. 이제 그도 관복을 입은 관리였으니까요. 유방은 의외로 일을 잘했어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인정으로 다스렸죠. 정장이 된 지 3년째 유방은 중대한 임무를 받았어요. 죄수 20명을 여산으로 호송하는 일이었죠. 여산에서는 진시황의 능묘 공사가 한창이었고 전국에서 죄수와 인부들이 동원되고 있었어요. 출발 첫날은 순조로웠어요. 죄수들도 얌전했고 날씨도 좋았죠. 하지만 둘째 날 아침, 정장님 죄수 2명이 도망쳤습니다. 유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나라 법은 무서웠거든요. 죄수를 놓친 관리는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어요. 여산의 노역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셋째 날 또 3명이 도망쳤어요. 넷째 날은 1명, 다섯째 날은 2명. 열흘째 되는 날 20명 중 12명만 남았어요. 유방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어차피 나는 죽었다. 이 사람들도 여산에 가면 대부분 죽는다. 그렇다면 그날 밤 유방은 술을 잔뜩 마셨어요. 취한 김에 용기를 냈죠. 그는 남은 죄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여러분도 여산에 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요. 그러니 유방이 칼을 뽑았어요. 죄수들이 긴장했죠. 그런데 챙, 챙, 챙. 유방이 죄수들의 수갑을 모두 끊어버렸어요. 모두 자유요.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시오. 나도 이제 도망자가 되겠소. 죄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풀어주는 거야? 한 죄수가 물었어요. 정장님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망탕산으로 갈 생각이요. 깊은 산이라 관군이 찾기 어려울 테니. 대부분의 죄수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흩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10명이 남았죠. 정장님, 저희도 갈 곳이 없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유방이 감동했어요. 나를 따르면 위험할 것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은인과 함께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깊은 밤 일행은 망탕산으로 향했어요.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좁은 산길을 더듬더듬 걷고 있었는데 으악! 앞서가던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뱀이다. 거대한 흰뱀이 길을 막고 있다. 정말로 길 한가운데 집채만 한 흰뱀이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에 비친 비늘이 으스스하게 빛났죠. 모두가 공포에 떨었어요. 돌아가자. 다른 길을 찾자. 하지만 술에 취한 유방은 달랐어요. 그는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갔죠. 뱀이든 용이든 내 갈 길을 막는 것은 베어버리겠다. 휙! 유방의 칼이 번쩍였어요. 거대한 백사가 2 동강이 났죠. 뱀은 잠시 꿈틀거리다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모두가 놀라 유방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이런 용기가 있다니.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새벽 일행 중 한 명이 물을 뜨러 갔다가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어젯밤 백사를 벤 그 자리에 한 노파가 울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백제의 아들이 적제의 아들에게 죽었다고 울면서 사라졌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백제는 서방의 신, 적제는 남방의 신. 혹시 유방이 적제의 아들이란 말인가? 정장님, 혹시 정장님이? 유방이 웃었어요. 허허, 무슨 신의 아들이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요. 하지만 그날부터 사람들이 유방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망탕산 깊은 곳에 동굴을 찾아 숨어들었어요. 처음엔 10명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유방이 백사를 베었대. 신의 아들이래. 관군한테 쫓기는 사람들을 받아준대. 한 달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방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리더가 되었죠. 유방의 리더십은 특별했어요. 첫째,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어요. 여기서는 신분이 없으므로 모두 형제요. 둘째, 음식을 공평하게 나눴어요. 나부터 굶더라도 아이들과 노인부터 먹여라. 셋째, 희망을 줬어요. 언젠가 우리도 떳떳하게 세상을 걸을 날이 올 것이요. 여치도 가끔 몰래 찾아와 음식과 옷을 전해줬어요. 여보, 관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걱정 마시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잖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좋은 날이 올 거요. 유방이 망탕산에 숨은 지 1년. 천하를 뒤흔드는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진승과 오광이라는 농민이 900명의 인부를 이끌고 어양으로 가던 중 큰 비를 만났어요.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모두 사형이었죠. 진승이 말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싸워보자. 그들이 외친 구호가 역사를 바꿨어요.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이 한마디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동안 진시황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거죠. 진나라의 가혹한 법, 무거운 세금, 끝없는 부역.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망탕산에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진승이 왕이 되었대.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있대. 유방의 부하들이 흥분했어요. 우리도 나가서 싸웁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유방은 신중했어요. 아직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때를 알아야 한다. 2달 후 폐연에서 사자가 왔어요. 유방님, 폐연 백성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폐연 현령도 상황을 보고 거병하려 했대요. 하지만 병사가 없었죠. 그래서 유방과 그의 부하들을 불러들이려 한 거예요. 유방이 300여 명을 이끌고 폐연성 밖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현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유방은 반적이다. 성문을 열지 마라. 현령이 겁이 난 거죠. 유방이 들어오면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유방은 비단에 글을 써서 화살에 묶어 성 안으로 쏘았어요. 폐연 부로들이여, 지금 천하가 크게 어지럽다. 진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현령을 따르면 우리 모두 죽는다. 지금 현령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산다. 성안이 술렁였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유방님이 맞다. 현령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현령은 백성들에게 죽었고 성문이 열렸어요. 유방이 3년 만에 폐연으로 돌아온 거죠. 백성들이 유방을 에워쌌어요. 유방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폐연의 령이 되어 주십시오. 유방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부족하오. 다른 분을 모시오. 3번을 거절한 후 유방이 마침내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소. 유방은 스스로를 패공이라 불렀어요. 왕이나 장군이 아닌 그냥 폐연의 공이라는 뜻이죠. 겸손했던 거예요. 붉은 깃발을 들었어요. 적제의 아들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죠.
처음 군사는 3,000명이었어요. 하지만 유방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죠. 유방의 전쟁 방식. 유방은 특별한 방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첫째, 백성을 해치지 않았어요. 다른 반란군들은 성을 함락시키면 약탈을 했지만 유방은 엄격히 금지했죠. 우리의 적은 진나라지 백성이 아니다. 둘째, 항복한 적을 관대하게 대했어요. 항복한 자는 모두 용서한다. 원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원하면 우리와 함께 하라. 셋째, 공을 세운 사람에게 확실히 상을 줬어요. 이번 전투의 1등 공신은 왕씨다. 천금을 상으로 준다. 이런 정책 덕분에 유방의 군대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반년 만에 1만 명이 넘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유방은 싸움을 잘 못했어요. 10번 싸우면 7번은 졌어요. 그 무렵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났어요. 항우. 초나라 명문 귀족 출신으로 키가 8척약 190cm이고 힘이 엄청났어요. 솥을 한 손으로 들어올릴 정도였죠. 항우의 삼촌 항량이 군대를 일으켰고 항우는 그 선봉장이 되었어요. 전투가 벌어지면 항우는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었어요. 나를 막을 자가 누구냐? 한 번 싸우면 수십 명을 베었죠. 적군은 항우만 보면 도망쳤어요. 진나라는 장안이라는 명장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반란군을 진압하게 했어요. 장안은 연전연승했죠. 조나라가 거룩에서 포위당했어요. 각국 연합군이 구원하러 왔지만 아무도 공격할 엄두를 못 냈죠. 이때 항우가 나섰어요. 내가 가겠다. 항우는 2만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내렸죠. 솥을 모두 깨뜨려라. 배를 모두 침몰시켜라. 막사를 모두 불태워라. 3일치 식량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이것이 그 유명한 파부침선이에요. 배수진을 친 항우군은 미친 듯이 싸웠어요. 한 명이 10명을 상대했죠. 진나라 30만 대군이 무너졌어요. 이 거록대전 후 항우는 천하제일의 영웅이 되었어요. 유방과 항우가 처음 만난 건 연합군 회의에서였어요. 유방은 항우를 보자마자 느꼈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구나. 항우도 유방을 호기심 있게 봤죠. 이 아저씨가 그 유명한 패공인가? 항 장군의 용맹은 하늘이 내린 것이군요. 이후 공이 덕망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어요. 술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형제가 되자. 좋죠. 항우가 형이 16세, 유방이 아우 48세가 되었어요. 나이는 유방이 많았지만 항우의 세력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달랐어요. 항우는 귀족이라 자존심이 강했고 유방은 평민이라 굽힐 줄 알았어요. 항우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유방은 말로 해결했어요. 항우는 엄격했고 유방은 관대했어요.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죠. 함양 입성. 연합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격하기로 했어요. 항우는 북쪽으로 가서 진나라 주력군과 싸우고 유방은 서쪽으로 우회해서 함양 진나라 수도를 공략하기로. 유방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대부분의 성을 싸우지 않고 항복시킨 거죠. 유방은 항복하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관직을 준다. 기원전 206년 10월 유방군이 드디어 함양에 도착했어요. 진왕 자영이 항복했을 때 부하들이 말했어요. 자영을 죽입시다. 하지만 유방이 말했어요. 이미 항복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길하다. 그를 보호하라. 함양에 입성한 유방은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모두 폐지한다. 이제부터 법은 단 3가지뿐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벌한다. 도둑질한 자는 벌한다. 이것이 유명한 약법 3장이에요.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진나라 때는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 되기 쉬웠거든요. 또한 유방은 보물창고를 봉인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궁녀들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죠. 함양 백성들이 감동했어요.
그들은 음식과 술을 가져와 유방군을 대접했죠. 유방이 함양에 입성한 지 2달 후 항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도착했어요. 항우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자기는 피 흘려 싸웠는데 유방은 편하게 함양을 차지했으니까요. 참모 범증이 말했어요. 유방이 함양에서 재물도 여자도 취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는 천하를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거해야 합니다. 항우가 홍문에서 연회를 열었어요. 사실은 유방을 죽이려는 자리였죠. 다음 날 유방은 단 100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홍문으로 갔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중앙에 유방은 하석에 앉았죠. 유방이 먼저 사과했어요. 저는 장군과 함께 반진의 뜻을 품었을 뿐입니다. 항우는 원래 단순한 성격이라 유방의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범증은 계속 눈짓을 보냈어요. 지금 죽이시오. 항우가 반응하지 않자 범증이 항장을 불렀어요. 칼춤을 춰서 흥을 돋우게. 항장이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칼끝이 점점 유방에게 가까워졌죠. 바로 그때 재미있구나. 나도 춤을 추겠다. 유방의 부하 번쾌가 방패를 들고 뛰어들었어요. 유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화장실에. 밖에서 번쾌가 속삭였어요. 지금 도망가십시오. 유방은 몰래 빠져나와 말을 타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게 유방의 처세술입니다. 체면보다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한중왕이 되다. 홍문연 이후 항우는 천하를 18개로 나누어 왕을 봉했어요. 유방에게는 약속했던 관중 대신 한중이라는 벽지를 줬죠. 산으로 막힌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유방이 분노했지만 참았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한중으로 가는 길에 많은 병사들이 도망쳤어요. 10만이던 군대가 3만으로 줄었죠. 한중에서 유방은 인생 최고의 행운을 만났어요. 한신이라는 청년이었죠. 한신은 원래 항우 밑에 있었는데 항우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신이 유방을 찾아왔지만 유방도 처음엔 그를 무시했어요. 실망한 한신이 도망가려 했죠. 승상소아가 한신을 쫓아가서 데려왔어요. 천하를 얻고 싶으시면 이 사람을 대장군으로 삼으십시오. 유방은 높은 단을 쌓고 성대한 임명식을 했어요. 모두가 놀랐죠. 한신? 그 무명의 젊은이가? 한신은 정말 천재였어요. 명수잔도 암도진창 전략으로 관중을 탈환했고 가장 유명한 정형 전투에서는 3만으로 조나라 20만을 이겼어요.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쳤어요. 배수진이죠. 병사들이 살려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정말로 3만이 20만을 이겼어요. 4년간의 전쟁 끝에 유방군이 항우를 해하해서 포위했어요. 어느 날 밤 항우 진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초나라가 다 항복했단 말인가? 사실은 한신의 심리전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면초가죠. 그날 밤 항우는 사랑하는 우미인과 마지막 술을 마셨어요.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는데 운이 나를 버리니 어찌하리오. 다음날 항우는 오강에서 스스로 목을 베었어요. 31세의 나이였죠. 기원전 202년 유방이 황제가 되었어요. 쿠코는 한 짐은 평민으로 일어나 천하를 얻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였죠. 황제가 된 유방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너무 강한 공신들을 어떻게 할까? 특히 한신이 문제였어요. 내가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을까? 10만 정도요. 그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결국 한신은 반란 혐의로 처형됐어요.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더니 북방 흉노가 침입했을 때 유방이 직접 출정했어요. 백등산에서 40만 흉노에게 포위되어 7일 동안 고생했죠. 결국 많은 보물을 바치고 겨우 탈출했어요. 천하의 황제가 오랑캐에게 굴복한 거예요. 고향 방문. 말년의 유방은 고향 폐연을 방문했어요.
고향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불렀어요. 태풍이 일어나니 구름이 날리는구나. 위험이 천하에 미치니 고향에 돌아왔노라. 어디서 용사를 얻어 사방을 지킬꼬. 천하를 얻었지만 외로웠던 황제의 마음이 담긴 노래였어요. 기원전 195년 유방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네 건달이 황제가 된 이야기. 오늘 밤 편안한 잠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제국을 건설하시길.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